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훈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의 봄이 영화가 500만이 넘었어요. 네. 진짜. 예.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노량이 개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20일 날 개봉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서울의 봄은 그냥 거뜬하게 1000만을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계속 벌써 이제 뭐라 그러지? 입소문이 네네.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네.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는 수준이거든요. 둘 다 아마 1000만 넘으면 쌍천만 이제 연말에 가는 거죠. 영화 전문가로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 불러줄 때들이 이제 생기니까요. 예. 저한테. 네네. 그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12.12 군사반란은 네. 저희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오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도 몇 번 방송하셨습니까?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근데 좀 워낙 관심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재밌는 역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역사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건데 여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일 보일 줄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많이 봐야 한 2,300만 정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영화가 재밌어서 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네. 예. 뭐 저는 노량이 영화가 잘만 뽑힌다면 요거는 이제 거뜬히 1000만.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순신 그쵸. 관련된 이야기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12.12 군사 쿠데타 얘기를 질문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굳이 또 물어보라고. 예. 네. 실패하면 반역이고 아. 성공하면 혁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서울의 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드라마나 뭐 네.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온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역사의 재원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됐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성공했다고 쿠데타가 혁명이 됐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 언제 그랬던 적이 있나요? 5.16 때도 마찬가지고. 이성계의 네. 역성혁명이랍니다, 우리 PD님이. 역성혁명. 그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요. 아직 판단이 응. 뭐 비슷한 경우도 조선시대 때 그다음에 뭐 정근대와 근현대는 당연히 이제 다른 시대인 그쵸. 거고요. 예. 전 근대 시절에도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됐었던 일들은 다 혁명자 못 붙이죠. 개유정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난. 네네. 예. 그게 뭐 혁명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려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어떤 시대가 열리거나 뭐 그랬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성공하면 혁명 뭐 거기서 영화 대사거든요. 역사 공부를 안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 네네네. 그 사람이 뭐 역사 공부 했겠어요? 전두환 우리 씨가. PD님 역사 공부 안 한 걸로. 아니요. 거기서 이제 그 대사를 하는 역사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란 단어는 권력을 쥔 사람이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렇죠. 삶이나 전체 사회의 흐름을 바꿔줄 네. 정도의 정신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들이 네. 들어가야 그걸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시대적 가치가 변화해야지 혁명인 겁니다. 네. 네네. 재원 쌤이 보통은 웃으면서 약간 어울렁더울렁 말씀하시지만 이런 거 할 때 정색하실 때는 반박을 못 하겠다. 네. 자,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재원 쌤 안 계실 때 나폴레옹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네. 선입견이 되게 많다는 거를 그날 알았는데 우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나폴레옹 키가 그렇게 작진 않았다. 평균 키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안 씻었다 이런 소문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인물 중에 살펴볼 사람은 그만큼이나 이 얘기거리가 많은 사람. 한쪽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네. 한쪽에서는 굉장히 추앙하는 인물이기도 한 이 다면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흥선대원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하면 저는 세국정책, 그다음 며느리랑 계속 싸운다.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인데 그렇죠. 이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이런 건데 네. 보통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흥선대원군 하면 갖게 되는 이미지. 요즘에는 이제 세국정책이라는 표현은 옛날 교과서에 이제 옛날 사람. 예. 통상수교 거부 정책? 통상수교 네. 거부 정책이요? 저렇게 생기신 인물이시고요. 그래도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인물 아닙니다. 저희가 예. 지금까지 다뤘었던 많은 분들 예. 중에서는 그래도 사진까지 남아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오래되신 분은 아니고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었던 사람. 그리고 요즘에 교과서에는 뭐 그렇게 좀 뭔가 업적을 이렇게 막 높이 산다거나 이제 그렇게는 좀 적혀져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전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때로는 그 조선의 뿌리나 네. 아니면 그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의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 그렇진 않다는 거죠. 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지 감정적인 것들을 최대한 빼고 당대를 좀 담담하게 그려 나가야 되니까 그 안에서 흥성대원군이 했었던 어떤 그 일들이나 아니면 그 과정들을 조금 서술할 뿐인 거고 사실 요즘 학생들은 흥성대원군에 대한 이미지가 딱히 없을 겁니다. 아.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명성황후 자체가 지금도 논란이 많기도 맞아요. 하고 일단 이름 자체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성황후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다 민비라고 아 정확히 정확한 얘기하면 명칭 몰라서.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일단. 네, 왜냐하면 시호를 받기 전에 죽었고요. 예. 그리고 시호를 받아야 될 때쯤에서는 나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대한제국으로. 그때는 이제 그런 칭호를 주지 않는. 아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호를 받았는데 이제 그 시호와 사실은 그 명성황후라고 예. 하는 게 이제 시호인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황후였던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면은 대한제국 한제국의 이전에 사람이니까. 죽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건 이제 가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거는 표준 어진이라고 되어는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상상도예요, 그러면. 네네. 어진도 없어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꼬인 거죠. 네. 네, 문제가 조금 꼬였었던 거고 1983년에 교과서에 명성황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넣기 시작하면서 명성황후라고 불렀고 예. 그 이전에는 사실 민비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렇게 바꿨었던 이유는 이제 뭐 식민 어떤 청산 뭐 이런 의미에서 민비라고 부르면 뭔가 일본에서 부르던 멸칭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조선에서는 원래 성씨랑 뒤에 그 비 혹은 빈 이런 거 붙이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일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통 이제 그 학계에서는 네. 그냥 가치 중립적인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회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회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중전민씨. 중전민씨. 민황후 뭐 이렇게도 부르던데 맞습니까? 민황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황후자가 이제 들어가면 그게 적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사실. 왜냐면 황후였던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중전민씨가 네, 중전민씨가 가장 중립적인 표현인데 근데 이런 표현으로 서로 갈등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에서 친일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가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네. 네, 그냥 표현하고 싶으신 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건 이 시절은 뭐 명성황후라고 한다고 해서 뭔가 뭐 존경의 의미를 담거나 뭐하러 조선시대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실 필요 전혀 그냥 없고요. 있었던 대로. 네네. 예. 부모님들 존경하세요, 다들. 각자 부모님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 표현 같은 걸로 그렇게 평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국사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랑 지금이랑 약간 흐름이 많이 달라져서 호칭도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건가 이럴 때 멈칫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딱히 누구한테 탁 깨놓고 여쭤보기가 그랬는데 재원 쌤 오시니까 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명성왕후 혹은 중전 민씨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건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원군이 되기 전에 흥선대원군이 태어난 그 시기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어요? 조선의 대내외, 상황, 조선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제 당연히 안 좋았죠. 네. 우리가 흔히 그 교과서적 표현으로 하는 이제 세도 정치 시절이었으니까, 고질적인 그 나라가 망해갈 때 약간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많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문란해지는 많은 것들, 세금
무슨 뭐 군포, 예. 뭐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뭐 매간 매직, 예. 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있었던 시절입니다. 왕권이 이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외척에서 휘둘리고 뭐 이런 거 다 종합 선물 세트로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밖의 상황. 밖의 상황. 이죠. 밖의 상황은 아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혁명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요런 게 이제 혁명인 거죠.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는 시절이었었던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또 중세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이제 없어지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시절이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근대라고 하는 시절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라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던 네. 시절이고 그게 또 하필이면 유럽에서부터 불어왔었고 유럽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식민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건설하던 시절, 그 시절이 딱 요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타까운 건 물론 뭐 안타깝다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유럽 열강이 아시아로 이제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비춰질 때입니다. 유럽 열강이 봤을 때. 네. 왜냐면은 일단 엄청난 인구수와 네. 엄청난 생산력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매력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았겠네요. 뭐 비단이나 그럼요. 차, 네. 뭐 자기. 네. 예. 이런 사실 것들-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긴 하지만 일본에서 네. 일본의 것들을 좋아하니까. 네. 예. 이것도 좀 그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이제 일본을 저희는 항상 일단 내리 깔아야 되는 아 죄송해요. 예. 거다 보니까 당대의 일본, 그러니까 19세기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언제나 일본은 한국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문화를 갖고 있고 한참 그 조선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발전한 나라였고 일단 시장 규모가 조선의 2배 이상이에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인구도 훨씬 많고요. 생산력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은광이 엄청 집중적으로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한 30%를 일본이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까?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고 예. 에도 막부의 말기에 물론 에도 막부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뭐 인구 생산력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자본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축적되어 있는 나라였고요. 근데 중국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렇죠. 그 전까지 대단히 큰 나라였잖아요. 청나라는. 예. 그런 나라들 사이에 껴있는 조선이 유럽 입장에서 그냥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찔러보고는 싶은데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관계를 맺기에는 조금 뭔가 애매한 나라. 요런 인구수도 입장. 우선 적겠고. 인구수도 적고요, 생산력도 적고요. 그렇다고 뭐 은광이 엄청 발전한 그러니까 것도 자원이 아니고. 많은 지금 우리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린 자원이 없어서 사람이 자원인 나라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교류라는 게 아무리 열강과 그 근대화가 아직 안 된 나라들 사이의 관계더라도 서로 간에 쥐고 있는 카드들을 서로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외교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카드가 많이 없어요, 조선은. 그렇게 되면은 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뜨뜨미지근해집니다.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란 말고 근데 뭐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가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갔는데 막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러니까 네. 여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데 또 가서 뭐 그런 딱 이런. 그러니까 열강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진입 장벽은 굉장히 네. 높고 들어가 보면 사실 딱히 뭘 가져갈래니 네. 쉽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종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각축을 벌이던 열강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청 그리고 러시아였었던 예. 거죠. 접하고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이유들은 또 각자 달랐었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절이 되게 보면 조선은 안으로부터 좀 무너지고 있었지만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왕조가 500년을 이어간 네. 거니까 대단한 대단한 측면이 나라입니다. 있죠. 대단한 나라였고 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 누구 하나가 카리스마 있게 이걸 한번 제대로 이 안에서 썩어가는 거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래 왔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이제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문제들인 건데. 완전 패러다임이 다른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딱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걸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놓고도 애매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뭔가 변화들도 일어나기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원래 네. 그 흥선대원군 생각했을 때 왕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왕들이 빨리 죽고 후손도 없고 계속 그게 사실은 세도 정치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정조 사후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정조가 죽고 나서. 네, 정조 사후부터가 문제인 건데 손이 귀해요. 아 그러니까 왜 손이 네. 귀할까? 그게 뭐 저기 빈들도 많고 할 텐데. 네. 이 손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 저런데 지금 저 족보는요. 네. 일단 한번 그 양자로 남영군이라는 사람, 저 남영군이라고 되어 있는 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남현군. 저분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빠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인데 저기에 지금 딱 있는 은신군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건 예.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럼 저쪽 집안은 원래는 좀 더 원래는 훨씬 멉니다. 원래는 훨씬 멀어서 인조의 셋째 아들인 임평대군의 후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완전 완전히 저쪽이네요. 촌수로 따지면은 16촌인가? 아무튼 8촌이 그랬어요. 원래 친족 아닌가요? 네, 16촌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러면 어쨌든 왕가이기는 하지만 왕가입니다, 왕가. 예, 왕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왕이 될 가능성은 0.001%도 없었던 상황인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요즘에도 전주희 씨는 있으니까요. 예. 나 왕족이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냥 전주희 씨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렇게 인식하면 될 정도로 네, 먼 굉장히 먼, 변방의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멀었는데 저렇게 좀 손이 다들 귀해져요. 다. 손이 굉장히 귀해집니다. 예. 이게 서자라도 나오면 되는데 서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손이 귀해지다 보니까 네. 저 은신군 밑으로 남현군이라는 저 흥선대원군의 아빠가 양자로 입적이 되면 네. 어떻게 되냐면 그 사도세자, 그러니까 사도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좀 사도세자가 좀 안 좋게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로 하나만 올라가 보세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영조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영조의 직계가 된 겁니다. 와. 네, 영조의 직계가 된 하루아침에.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직 왕들하고도 관계가 조금씩 맺어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순조가 있잖아요. 예. 순조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12살쯤에 왕이 돼요. 정조가 정조가 굉장히 일찍 일찍 죽었다 죽었으니까. 보니까. 근데 이 순조의 아들이 있어요. 효명세자. 효명세자죠. 근데 효명세자가 일찍 죽어요. 또 네, 대단히 일찍 죽습니다. 근데 순조가 더 오래 살거든요. 아빠가 네. 근데 또 하필이면은 효명세자가 아들을 낳고 일찍 죽어요. 아들이 막 갓난쟁이였겠네요. 네, 어쨌든. 아주 어린 나이에.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적자는 있는 직계가 거죠. 있으니까. 직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헌종이 왕이 됐는데 헌종이 또 빨리 죽습니다. 후사가 없이. 아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왕족 중에 한 명을 데려와야 됐었던 거죠. 강화도. 네, 그게 이제 철종인 건데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데 예. 물론 이때 당시 세도 정치고 안동김 씨가 굉장히 정권을 많이 휘둘렀었던 거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왕을 아무나 데리고 못해요. 어떻게 그렇겠죠. 아무나 그냥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사람 그냥 데리고 왔던 그럼 거는 철종 강화도 이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서열상 철종이 하는 게 제일 가깝기는 해요. 네,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철종이 또 죽어요. 후사가 없이. 철종이 허허. 후사 없이 죽어요. 예.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그것도 있어요. 이 철종이 순조의 아들로 입적이 되거든요. 네. 순조의 아들로 입적이 된 겁니다. 조금 멀었기 때문에 네. 한 8촌 정도로 멀었기 때문에 직계로 와야
순조의 직계로 입적이 돼야 왕위를 잇는 정당성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철종이. 네, 철종이 순조의 아들로.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순조, 정조, 사도세자로 올라가서 제일 가까운 왕족을 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철종이 죽었으니까. 네. 그랬을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남영균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그 아들들. 네. 예. 근데 저것도 왜 중요하냐면 지금 PD님이 저 그림을 아주 잘 그려주셨는데 아 그래요? 철종이 죽었어요. 네. 그러면 저 옆으로 가보세요. 옆으로 쭉. 은원군의 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옆으로 쭉 옆으로 가면- 쭉 가보시면은 예. 저들은 왕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왜요? 같은 학렬이잖아요. 아, 네, 그럼 밑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아래 학렬이 가야죠. 흥선대원군과 이게 뭐 그 형제들의 네. 아들들로 내려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랬을 때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었던 이재면과 이명복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고종 이름 명복이. 네네네. 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이재면 같은 경우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아 그럼 안 되겠네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맞이니까 이재면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예. 이재면과 이명복 같은 경우는 둘 다 예.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 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아봤었던 큰형이 하는 게 맞냐? 그래도 13살 정도에 지금이라도 왕이 되지만 섭정을 누군가가 하고 왕이 되는 교육을 성인 때까지 받아가면서 20살 때 다시 친정을 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나? 요거는 이제 생각하기 따라 다르겠죠. 누군가에게는 그냥 흥선대원군이 쥐고 주무르기 좋은 둘째 아들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있지만 아니야.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왕 굉장히 교육. 공부 많이 시키던데. 제왕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둘째가 일단 하고 그 안에서 한 7, 8년 정도는 공부를 시키고 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저것도 합리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그러긴 하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아들이 이제 고종이 될 당시의 흥선대원군의 위치가 어땠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하응이라고 한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뭐 막 그 약간 미친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면서 네. 그 남의 상갓집이나 뭐 결혼식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양반의 다리 밑에도 뭐 이렇게 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만화 이런 데 많이 네네네.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멀어서 그냥 전주희 씨라는 거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어쨌든 사도세자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왕가에 이제 들어오게 된 가깝게 거예요. 편입이 가깝게 된 거죠. 편입이 된 건데 그리고는 아들을 왕으로 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정치력이죠. 정치력이 엄청났었던. 그 당시 또 세도 사람이고요. 정치 시절이니까 네. 뭐 어떻게 했길래 아들을 저렇게 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일단 흥선대원군이 정치력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 상갓집 개 이야기나 아니면 막 그 흥청망청 이렇게 맨날 이렇게 놀고 찌그러진 가 다니고 쓰고 막 다니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소설에 나오는 그래요? 이야기예요. 네, 운영궁의 봄이라는 네. 되게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거기에서 묘사됐었던 거고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똑똑했었던 사람이고 남연군의 아들들 중에서도 굉장히 총명하기로 유명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추사 김정희. 네, 제자입니다. 추사의 제자입니다. 추사의 제자라. 제가 알기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렇게 까다로웠다고. 네, 딱 그 정도 글씨 쓰시려면 이제 당연히 까다로우셔야겠죠. 근데 그 제자를 또 아무나 안 받아줬을 거 아니에요. 왕족이잖아요. 아, 예, 예. 본인이 아무리 고고한 선비라도 왕족인데요. 아. 예. 근데 어쨌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였고.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린 난 치는 게 예. 아마 추사가 있었던 말로 알고 있는데 예. 난 치는 실력으로 따지면 압록강 이남으로는 최고다. 와, 그럼 대한민국 최고라는 얘기. 조선 최고, 조선의 최고다 조선 이거죠. 최고라는 소리죠. 그만큼 그림을 잘 그렸고 글도 잘 줬고 그만 총명했었던 거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쓰기가 좋잖아요. 예. 가깝게 편입된 왕족인데 총명하고 남달라. 네. 그러면 지금 시절은 세도 정권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앙숙처럼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예.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삼각지계 예. 뭐 이런 건데
아예 거짓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아예 거짓은. 하지만 아무리 세도 정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런 사이로까지 벌어졌던 인물을 갑자기 그 아들을 왕을 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면 세도 정치하고 좋지는 않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러나 네. 나름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그럼요.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도 정치 그 당시 네. 안동김 씨인가요? 안동김 씨죠. 예. 네. 안동김 씨가 만약에 죽어도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면 아들을 네. 왕을 만들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럼요. 네. 뭐 똑똑한 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네.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관계 정도는 하고 네. 있었다는 거죠. 그 관계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원래 조선은 종치는 정치를 못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종친들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왕실들 사람들이랑은 흥선대원군이 예.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왕실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정치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안동김 씨와 또 한 사람을 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네, 그 사람이 이제 조대비라고 불리는 조대비? 신정왕후. 그러면 조대비면 풍양조 씨인가요? 아, 요거는 이제 잠깐 이제 피디님이 아까 그 족보를 다시 한번 족보 좀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은 조대비면 되는데 대비면 왕의 엄마. 왕의 엄마이면서 신정왕후니까 왕의 부인이기도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그걸 따지려면 효명세자로 가야 됩니다. 예? 효명세자가 네. 왕은 아니에요. 네.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헌종의 엄마죠. 헌종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효명세자의 아내였고 부인이니까. 네. 아내였으니까 헌종의 엄마인 거죠. 엄마가 되는 효명세자가 거죠. 헌종의 아빠니까. 그렇죠. 근데 헌종이 왕이 될 때 할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정통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효명세자를 왕으로 추전합니다. 자기 아빠를. 아. 그 사람이 익종입니다. 익종. 아, 그러니까 사도세자처럼. 네. 예, 예. 익종. 예. 아마 사도세자는 장조일 거고 예. 익종으로 추존을 해줘요. 네. 그러면 조대비이자 신정왕후라는 이제 왕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시호를 명칭을. 시호를.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름에서부터 조대비잖아요. 예. 조씨예요. 안동김 씨가 아닌 거죠. 아, 조 씨예요. 예. 네, 풍양 조씨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 안에서도 하나의 세력이었겠습니까? 이제 다양한 그랬겠죠. 파벌들이 있었겠죠. 네. 그들을 어느 정도 묶어내는 그 세력들과 함께 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을 입종의 아들로 또 편입시켜 버립니다. 익종의 아들요? 네, 효명세자의 아들. 아들로? 그러니까 조대비의 아들이자 익종의 아들로 이제 편입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정치력인 거죠. 그게 자기네 아빠도 은신군 아들로 입적을 했고 저기도 그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열로. 그렇죠.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정통성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8천 9천 정도까지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임용복은 너무 멀어요. 철종과는 너무 멉니다. 예. 그리고 이거 더 복잡해지는데 철종도 왕이 될 때 원래 아까 굉장히 촌수가 멀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안동김 씨가 순조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왕을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그렇죠. 됐네요.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효명세자의 그러니까 익종이죠. 예. 익종의 아들로 편입시켜야 네. 정통성이 그나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헌종의 형제가 되는 네. 거네요. 이복 형제가 된 겁니다. 이복도 아니죠 사실. 네, 그냥 형제가 된 그냥 거예요. 형제, 서류상 형제가 되는 거예요. 네, 서류상. 어우, 주민등록증 되게 복잡하다. 네. 등초본 띄면 장난 네, 아니겠는데요. 할아버지도 양자로 한번 들어가고 본인도 네, 아. 익종의 아들, 조대비의 아들로 네. 이제 편입이 되면서 왕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기획했었던 게 흥선대원군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조대비 신정왕후와 안동김 씨 안에서의 몇몇 세력들과 정치적인 협상을 계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자기 세력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너무
너무 먼 왕족이니까 그 나라에서 주는 거 말고 무슨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면 자기 세력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왕족들을 관리하면서 왕족들의 지지도 좀 받고 그럼요. 그 집안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안 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럼요. 네. 그것도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조대비랑 친하게 지내면서 세도 정치를 하는 그 한 세력의 지지도 받고 네. 안동김 씨하고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네. 지내면서 어쨌든 새 세력이 죽어도 안 돼 이거는 못하게 그렇죠. 그러니 그게 사실 정치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어야 돼 이건 팬덤이고 네네네네. 죽어도 안 돼 네. 이거는 견제의 그렇죠.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어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은 없게 만드는 게 흥선대원군의 정치력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파악해요.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다음 왕을 결정할 때 네. 결국은 그 옥새로 쥐고 있는 사람이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선은 언제나 왕실, 예. 지금 현재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누구였어요? 그게 조대비입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전직 왕이나 그렇죠. 전전직 왕의 엄마나 와이프가 살아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장 큰 왕실의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아 여성인데도 엄마이거나 아내였다는 지위가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네요. 조선은 반정이 일어날 때마다 늘 그래왔습니다. 네. 인조 반정 때도 인조가 광해군을 잡아다가 질질 끌어서 바치는 사람이 그때 이제 대비였었던 사람이었었던. 막후 실력자네요. 그런 진짜. 그분이 나는 죽어도 아까 딱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 누군가를 안 되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 죽어도 싫어라고 하면 옥새 안 안 되는 내놓으면 거잖아. 끝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적극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아들을 본인의 아들로 입적까지 시키고 줬다는 건 둘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거고 예. 사실상의 그래서 고종의 초기는 예. 그 우리가 흔히 흥선대원군이 했다라고 하는 섭정. 고종 시기 섭정은 그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도 신정왕후 그러니까 조대비와의 어느 정도의 그 합의 맞은 상태에서 처리된 그런 정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입김이 아예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아 이제 나는 왕의 아빠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결코 그렇게도 안 됩니다. 그건 조선에서 그 조선의 뭐 룰이라고 네. 할까요? 그거를 이제 무시하는 처사인 그럼요. 것이고 조대비와의 연정을 통해서 어쨌든 아들을 왕위에 올렸기 네. 때문에 조대비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걸 일부 흥선대원군이 합의로 가져가면서 그렇죠. 섭정을 한 거네요. 네. 그 수렴첨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가장 뭔가 그 이제 주요 업적이라고 이제 표현했었던 것들이 흥선대원군 초기에 있었던 많은 네.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혼자 했나 아니면 함께 했나는 왜냐면 어차피 사료에는 고종실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고종이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아마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런 의도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로 보듯이 예. 그러면은 당시 신정왕후는 어느 정도의 음. 그 목소리를 냈으며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조대비의 아들이잖아요. 네. 고종은. 그러니까 사실 서류상으로는 흥선대원군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아빠가 아닌데.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 엄마는 엄마는 네, 조대비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수렴청정이라고 하면 조대비가 네. 그 섭정을 하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같이 했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치력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신정왕후, 그러니까 조대비의 목소리를 빼고 예. 본인의 네. 의지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예. 집권 한 2, 3년 차에서부터 쭉 이렇게 또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이 조선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외척이에요. 아. 근데 조대비는 조대비도 외척이잖아요. 외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작되는 많은 것들이 왕권 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인 건데 초기에는 아마 진짜 조선을 위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아들이 친정을 시작할 때 나름의 안정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름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 내가 한번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축해 보겠다였겠죠. 그런데 조금씩 그것들이 변질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비는 풍양조 씨인데 안동김 씨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그렇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됐으니까 협력했을 거고 네. 흥선대원은 아주 오래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선의 그림이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이제 그 그림을 펼치는 과정에서 과연 생각대로 됐을 것인가는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의 재원쌤과 함께 흥선대원군이 아들을 왕이 만드는 데까지 아직 어렵죠. 결혼을 못했어요. 네, 아직 어렵죠. 예, 네.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